아이고 허리야.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 새벽 5시만 되면 동네가 먼저 깨어났다. 누구는 밭으로 나가고 누구는 시장 갈 채비를 하고 누구는 경로당 아궁이에 불을 넣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77세 김복순 할머니였다. 복순이 할매는 새벽닭보다 빨라. 동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복순 할머니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딱 하나였다. 살 좀 빼야겠어. 사실 복순 할머니는 평생 통통했다. 젊을 때도 그랬고 아이 셋 낳고는 더 살이 붙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 무릎이 버티질 못하는 것이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계단 두 칸만 올라가도 허벅지가 후들거렸다. 병원에서는 말했다. 할머니, 지금 체중 줄이셔야 해요. 이대로 가면 무릎 수술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였다. 복순 할머니는 갑자기 다이어트를 선언했다. 나 이제 독하게 뺄 기다. 동네는 바로 술렁였다. 복순이 할매가 다이어트? 에이 설마 작심삼일이지. 국밥 끊는 순간 마을 경사난다. 왜냐하면 복순 할머니는 마을에서 유명한 먹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돼지국밥, 시장 장날만 되면 혼자 두 그릇은 기본이었다. 고기 추가 좀 해줘. 국물 뜨끈해야 혀. 그런 복순 할머니가 다이어트를 한다니 동네 사람들에겐 거의 사건이었다. 다음 날 새벽, 복순 할머니는 아주 비장한 얼굴로 냉장고를 열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오늘부터 밀가루 끊는다. 설탕 끊는다. 야식 끊는다. 그러더니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 하나. 복순아 정신 차리자. 심지어 빨간 매직으로 써놨다. 그날 아침 식단은 충격적이었다. 삶은 달걀 하나, 오이 반 개, 토마토 한 알. 복순 할머니는 토마토를 씹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게 사람이 먹는 기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배가 너무 고팠다. 오전 10시 복순 할머니는 결국 부엌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된장찌개 냄새만 맡을까? 하지만 냄새를 맡는 순간 끝이었다. 결국 밥솥을 열었다. 하얀 쌀밥 김이 모락모락. 복순 할머니 눈빛이 흔들렸다. 한 숟갈만. 그 한 숟갈은 10숟갈이 되었다. 거기에 김치, 멸치볶음, 계란 후라이,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라면 하나만 끓일까? 10분 뒤 복순 할머니는 라면 국물까지 싹 비우고 있었다. 그 순간 거울을 봤다. 아이고 인간아. 스스로 머리를 탁 쳤다. 그런데 그때였다. 밖에서 누가 외쳤다. 복순 할매.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옆집 채말자 할머니였다. 같이 걷기 하자. 요새 동네에 걷기 모임 생겼다. 복순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다. 걷기 모임? 응. 살 빼는 사람들 모여서 걷는 거. 요새 박 노인회장이 난리다. 그날 저녁 동네 운동장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다. 70대 할머니 5명, 80대 할아버지 2, 그리고 박 노인회장. 다들 운동복 차림이었다. 문제는 운동복 상태였다. 누군 트레이닝복 위에 조끼를 입고 누군 등산 모자를 쓰고 누군 시장 바구니를 들고 왔다. 복순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이게 운동 모임이가 동네 소풍이가.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검은 운동복, 하얀 운동화, 그리고 의외로 훤칠한 키. 누구고 저 사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 남자는 가까이 오더니 조용히 웃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이정수입니다.
올해 79세. 그런데 너무 젊어 보였다. 할머니들이 웅성거렸다. 어머, 피부 봐라. 79세 맞나? 배도 하나도 안 나왔네. 그때 박 노인회장이 말했다. 정수 형님은 서울에서 건강 강의하시던 분이래. 이번에 우리 마을 내려오셨다.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복순 할머니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런데 정수 할아버지가 복순 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혹시 다이어트 시작하셨습니까? 복순 할머니 얼굴이 빨개졌다. 아, 예, 조금. 정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굶으면 실패합니다. 재밌게 해야 오래 갑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그날 걷기는 딱 20분이었다. 그런데 복순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숨은 찼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그리고 자기 전 체중계 위에 올라갔다. 마이너스 0.3kg. 겨우 300g이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웃었다. 오, 빠지긴 빠지는구나.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괜히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혼잣말했다. 복순아, 너 아직 안 늦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다이어트가 단순히 살만 빠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79세 이정수 할아버지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새벽, 복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무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오늘 걷기 모임 가야 하는데 사실 어젯밤부터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거울도 몇 번이나 봤고 심지어 옷장까지 뒤졌다. 아이고, 내가 미쳤나? 77세 인생에 운동 모임 간다고 옷 고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복순 할머니는 한참 고민하다가 꽃무늬 조끼를 꺼냈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 너무 꾸민 것 같나? 이번엔 회색 조끼를 꺼냈다. 이건 또 너무 환자 같고 결국 1시간 동안 옷만 갈아입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 내가 살 빼러 가는 거지 연애하러 가나? 그 말 해놓고도 괜히 얼굴이 빨개졌다. 아침 식사 시간. 복순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같으면 김치찌개에 밥 2공기 먹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삶은 달걀 2개, 사과 반 개, 따뜻한 물 1컵. 복순 할머니는 달걀을 보며 중얼거렸다. 너무 맛없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제보다 덜 괴로웠다. 오히려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정수 할배는 뭘 먹고 저리 날씬할까? 그 순간 밖에서 누가 불렀다. 복순 할매. 최말자 할머니였다. 빨리 나와. 오늘 정수 할배 스트레칭 알려준대. 복순 할머니는 순간 머리를 만졌다. 머리 안 눌렸나? 그러고는 얼른 밖으로 뛰어나갔다. 운동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했다. 할머니들이 전부 평소보다 훨씬 화려했다. 누군 립스틱을 바르고 왔고 누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심지어 박 노인회장은 향수까지 뿌리고 왔다. 복순 할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니, 다이어트 모임 맞나 이거? 그때였다. 저 멀리서 이정수 할아버지가 걸어왔다. 오늘은 모자까지 썼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멋있었다. 어머. 할머니들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나왔다. 정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 봅시다. 그 목소리마저 부드러웠다. 복순 할머니는 괜히 시선을 피했다. 운동이 시작됐다. 팔 돌리기, 허리 스트레칭,
무릎 굽히기. 그런데 5분도 안 돼.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졌다. 아이고 허리야. 무릎 빠진다. 난 여기까지다. 특히 박 노인 회장은 앉았다가 못 일어났다. 누가 좀 잡아줘. 운동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복순 할머니도 웃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었다. 어머. 휘청하는 순간 누군가 그녀 팔을 딱 잡았다. 정수 할아버지였다. 괜찮으십니까? 순간 복순 할머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다. 피부도 깨끗했고 눈빛도 반짝였다. 복순 할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예. 정수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복순 할머니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운동이 끝난 뒤 사람들은 운동장 옆 평상에 앉아 쉬었다. 그때 최말자 할머니가 슬쩍 물었다. 정수 할배는 왜 이렇게 젊어요? 모두 귀를 쫑긋 세웠다. 정수 할아버지는 잠시 웃더니 말했다. 사실 저도 예전엔 100kg 넘었습니다. 순간 모두 얼어붙었다. 에에에. 복순 할머니 눈도 동그래졌다. 지금 모습으로는 상상이 안 됐다. 정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60대 초반에 당뇨가 왔고 고혈압도 심했습니다. 의사가 오래 못 간다고 했죠.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그런데 손녀가 그러더군요. 정수 할아버지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할아버지 오래 살아달라고. 복순 할머니는 괜히 마음이 찡했다. 정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날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었어요. 그 말에 복순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처음엔 힘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천천히 오래. 운동장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까지 들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 노인 회장이 갑자기 물었다. 근데 정수 형님, 왜 혼자세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정수 할아버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복순 할머니 심장이 철렁했다. 정수 할아버지는 억지로 웃었다. 그 뒤로 혼자 운동만 했죠. 그 말에 복순 할머니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왜인지 모르게 혼자라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야식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혼잣말했다. 혼자였구나. 그 순간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다. 내일 아침 6시 걷기 모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개인 메시지 하나가 더 와 있었다. 보낸 사람 이정수. 복순 할머니 눈이 커졌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문장을 보는 순간 복순 할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내일은 복순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잠을 거의 못 잤다. 누웠다가 뒤척이고 일어났다가 물 마시고 또 누웠다가 휴대폰을 봤다. 그리고 계속 같은 메시지만 읽었다. 복순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걸어드리겠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가슴에 올려놓고 중얼거렸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노. 77세 인생에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복순 할머니는 무려 40분 동안 고민했다. 너무 빨리 보내면 웃기겠지. 안 보내면 예의 없고
결국 보낸 답장은 단 한 줄이었다. 예, 감사합니다. 보내놓고 나서 또 혼자 이불을 찼다. 아이고, 너무 딱딱했나? 다음날 새벽 5시, 복순 할머니는 알람 울리기 전에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화장대 앞에 앉았다. 평소엔 로션 하나 바르면 끝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스킨, 로션, 영양크림, 심지어 몇 년째 안 쓰던 립스틱까지 꺼냈다. 바르다가 깜짝 놀랐다. 아이고, 너무 빨갛다. 급히 휴지로 닦아냈다. 그 모습을 본 집 고양이조차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다. 왜? 나도 사람이다. 복순 할머니는 괜히 고양이한테 버럭했다. 운동장에 도착하니 아직 해도 안 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정수 할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다. 혼자 스트레칭 중이었다. 복순 할머니 심장이 또 두근거렸다. 정수 할아버지는 복순 할머니를 보자 웃었다. 일찍 오셨네요. 아, 잠이 깨서. 잘하셨습니다. 아침 공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도 복순 할머니 귀가 뜨거워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안 보였다. 복순 할머니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요? 정수 할아버지가 웃었다. 오늘은 자유참석이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나왔네요. 순간 둘만 남았다. 갑자기 공기가 어색해졌다. 복순 할머니는 괜히 운동화만 내려다봤다. 정수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천천히 걸어보실까요?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는 시원했고 멀리 산새 소리도 들렸다. 복순 할머니는 처음엔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데 정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걸었다. 원래 운동 싫어하셨습니까? 복순 할머니가 피식 웃었다. 내는 먹는 걸 더 좋아했지요. 특히 뭐 좋아하셨는데요? 돼지국밥이요. 정수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다. 저도 그거 엄청 좋아합니다. 복순 할머니 눈이 커졌다. 진짜예요? 네. 한때는 하루 2번 먹었습니다. 둘은 동시에 웃었다. 신기하게도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다. 복순 할머니는 점점 말이 많아졌다. 젊을 때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러다 문득 입을 다물었다. 남편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벌써 세상을 떠난 지 12년. 복순 할머니는 괜히 먼 산만 바라봤다. 그때였다. 정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많이 그리우시죠? 복순 할머니 눈이 흔들렸다. 어찌하셨어요? 정수 할아버지는 잠시 웃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 한마디에 복순 할머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같은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복순 할머니 발이 돌에 걸렸다. 어머! 휘청하는 순간 정수 할아버지가 재빨리 손을 잡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복순 할머니는 자기 손을 붙잡은 정수 할아버지 손을 멍하니 봤다. 따뜻했다. 정말 오래 잊고 살았던 온기였다. 정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조심하셔야죠. 그런데 그 장면을 누군가 보고 있었다. 멀리서 산책 나오던 최말자 할머니였다. 최말자 할머니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어머머머머. 그리고 그날 오전 마을은 완전히 뒤집혔다. 복순이 할매 연애한대. 새벽에 손잡고 걸었다더라. 정수 할배랑 분위기 심상치 않다. 심지어 경로당에서는 긴급 회의까지 열렸다. 박 노인회장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 마을에도 드디어 봄이 오는 건가. 복순 할머니는
소문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니 넘어질락 하니까 잡은 거지. 그런데 문제는 정수 할아버지가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사람들 놀림에도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다. 그 모습에 복순 할머니 심장이 더 뛰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복순 할머니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정수 할아버지가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 여보 곧 갈게요. 순간 복순 할머니 얼굴이 굳었다. 여보, 손에서 물컵이 툭 떨어졌다. 여보 곧 갈게요. 그 한마디는 복순 할머니 가슴을 세게 후벼 팠다. 복순 할머니는 부엌 문 뒤에 숨어 정수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정수 할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약 꼭 챙겨 드세요. 내일 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끝났다. 복순 할머니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내가 먼저 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여보는 누구고? 설마 날 가지고 논 건가? 괜히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운동도 안 나가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미쳤지. 늙어서 무슨 설렘이고. 괜히 서러웠다. 냉장고를 열었다. 그 안엔 며칠 전부터 참아왔던 음식들이 가득했다. 족발, 식혜, 찹쌀 도넛, 그리고 라면. 복순 할머니는 결국 라면을 꺼냈다. 그래, 사람은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물 올려놓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정수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굶으면 실패합니다. 재밌게 해야 오래갑니다. 복순 할머니는 한참 라면 봉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결국 다시 넣었다. 대신 따뜻한 물만 한 컵 마셨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아이고 복순아. 왜 마음이 이리 허하노? 다음 날 아침 걷기 모임 단체방은 시끄러웠다. 오늘도 출발합니다. 복순 할매 안 나오나? 정수 형님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복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뒤집어 버렸다. 그런데 잠시 후 집 밖에서 누군가 불렀다. 복순님. 심장이 철렁했다. 문 밖엔 정수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복순 할머니는 애써 무표정을 지었다. 왜 오셨어요? 정수 할아버지는 복순 할머니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오늘 안 나오셔서 걱정됐습니다. 걱정은 무슨? 복순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여보한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정수 할아버지 표정이 멈췄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웃었다. 들으셨군요. 복순 할머니는 괜히 더 화가 났다. 아내 먼저 갔다면서요. 근데 여보는 누군데요? 정수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딸입니다. 복순 할머니 눈이 커졌다. 예. 아내가 세상 떠난 뒤 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합니다. 복순 할머니 얼굴이 순간 빨개졌다. 완전히 오해한 것이었다. 정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딸이 아직도 저를 여보라고 놀립니다. 엄마 흉내 내면서요. 복순 할머니는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았다. 아이고 나는 또. 정수 할아버지가 피식 웃었다. 질투하신 겁니까? 순간 복순 할머니 귀까지 새빨개졌다. 무슨 그런 말을. 당황한 나머지 손사래를 치다가 슬리퍼가 벗겨졌다. 정수 할아버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복순 할머니도 결국 따라 웃었다. 그렇게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풀렸다. 잠시 뒤 정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같이 걸으실래요? 복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천천히 마을길을 걸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았다. 텃밭에서 고추 따던 할머니도 슈퍼 앞에 앉은 할아버지도 모두 둘을 빤히 쳐다봤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수군거렸다. 둘이 사귀는 거 맞다니까. 복순 할머니는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복순 할머니가 올려다봤다. 정수 할아버지는 아주 담담한 얼굴이었다. 우리 나이에 남 눈치 볼 필요 있습니까? 그 말이 복순 할머니 마음을 세게 울렸다. 평생 남 눈치만 보고 살았다. 며느리 눈치, 자식 눈치, 동네 사람 눈치. 그런데 처음으로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다. 괜찮다고. 복순 할머니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날 걷기가 끝날 무렵 정수 할아버지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드시죠. 안에는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무릎 덜 아픈 신발입니다. 복순 할머니는 놀랐다. 이걸 왜? 복순님 계속 걷고 싶어서요. 순간 복순 할머니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며 외쳤다. 복순 할매, 큰일 났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건 최말자 할머니였다. 정수 할배딸이 지금 서울서 내려오고 있대. 복순 할머니 눈이 커졌다. 그런데 이어진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근데 엄청 반대한대. 복순 할매 절대 안 된다고 난리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수 할아버지 표정도 처음으로 굳었다. 여보 곧 갈게요. 그 한마디는 복순 할머니 가슴을 세게 후벼 팠다. 복순 할머니는 부엌 문 뒤에 숨어 정수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정수 할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약 꼭 챙겨 드세요. 내일 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끝났다. 복순 할머니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내가 먼저 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여보는 누구고? 설마 날 가지고 논 건가? 괜히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운동도 안 나가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미쳤지. 늙어서 무슨 설렘이고. 괜히 서러웠다. 냉장고를 열었다. 그 안엔 며칠 전부터 참아왔던 음식들이 가득했다. 족발, 식혜, 찹쌀 도넛, 그리고 라면. 복순 할머니는 결국 라면을 꺼냈다. 그래, 사람은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물 올려놓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정수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굶으면 실패합니다. 재밌게 해야 오래갑니다. 복순 할머니는 한참 라면 봉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결국 다시 넣었다. 대신 따뜻한 물만 한 컵 마셨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아이고 복순아. 왜 마음이 이리 허하노? 다음 날 아침 걷기 모임 단체방은 시끄러웠다. 오늘도 출발합니다. 복순 할매 안 나오나? 정수 형님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복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뒤집어 버렸다. 그런데 잠시 후 집 밖에서 누군가 불렀다. 복순님. 심장이 철렁했다. 문 밖엔 정수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복순 할머니는 애써 무표정을 지었다. 왜 오셨어요? 정수 할아버지는 복순 할머니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오늘 안 나오셔서 걱정됐습니다. 걱정은 무슨? 복순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여보한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정수 할아버지 표정이 멈췄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웃었다. 들으셨군요. 복순 할머니는 괜히 더 화가 났다. 아내 먼저 갔다면서요. 근데 여보는 누군데요? 정수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딸입니다. 복순 할머니 눈이 커졌다. 예. 아내가 세상 떠난 뒤 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합니다. 복순 할머니 얼굴이 순간 빨개졌다. 완전히 오해한 것이었다. 정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딸이 아직도 저를 여보라고 놀립니다. 엄마 흉내 내면서요. 복순 할머니는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았다. 아이고 나는 또. 정수 할아버지가 피식 웃었다. 질투하신 겁니까? 순간 복순 할머니 귀까지 새빨개졌다. 무슨 그런 말을. 당황한 나머지 손사래를 치다가 슬리퍼가 벗겨졌다. 정수 할아버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복순 할머니도 결국 따라 웃었다. 그렇게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풀렸다. 잠시 뒤 정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같이 걸으실래요? 복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천천히 마을길을 걸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았다. 텃밭에서 고추 따던 할머니도 슈퍼 앞에 앉은 할아버지도 모두 둘을 빤히 쳐다봤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수군거렸다. 둘이 사귀는 거 맞다니까. 복순 할머니는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복순 할머니가 올려다봤다. 정수 할아버지는 아주 담담한 얼굴이었다. 우리 나이에 남 눈치 볼 필요 있습니까? 그 말이 복순 할머니 마음을 세게 울렸다. 평생 남 눈치만 보고 살았다. 며느리 눈치, 자식 눈치, 동네 사람 눈치. 그런데 처음으로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다. 괜찮다고. 복순 할머니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날 걷기가 끝날 무렵 정수 할아버지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드시죠. 안에는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무릎 덜 아픈 신발입니다. 복순 할머니는 놀랐다. 이걸 왜? 복순님 계속 걷고 싶어서요. 순간 복순 할머니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며 외쳤다. 복순 할매, 큰일 났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건 최말자 할머니였다. 정수 할배딸이 지금 서울서 내려오고 있대. 복순 할머니 눈이 커졌다. 그런데 이어진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근데 엄청 반대한대. 복순 할매 절대 안 된다고 난리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수 할아버지 표정도 처음으로 굳었다. 잠깐 이야기 가능할까요? 할머니, 잠깐 이야기 가능할까요? 복순 할머니는 눈물을 급히 닦았다. 괜히 들킨 것 같아 민망했다. 문을 열자 수진 씨가 조용히 서 있었다. 아까와는 달랐다. 차갑던 얼굴이 어딘가 많이 지쳐 보였다. 복순 할머니는 어색하게 말했다. 들어와요. 작은 방 안엔 오래된 선풍기 소리만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 씨는 한참 말을 못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복순 할머니는 놀랐다. 예. 수진 씨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진 씨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목소리가 떨렸다.
몇 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셨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하루 종일 사진만 보고 계셨어요. 복순 할머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수진 씨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그런데 여기 내려오시고 처음 달라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웃으세요. 복순 할머니 이야기하시면서 순간 복순 할머니 심장이 철렁했다. 내 이야기를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복순님이 계란 먹었다. 오늘은 복순님이 만보 걸었다. 오늘은 복순님이 웃었다. 복순 할머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해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평생 가족들 뒤치다꺼리만 하며 살았다. 누군가의 자랑이 된 적은 거의 없었다. 수진 씨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사실 무서웠어요. 뭐가요? 아버지가 또 상처받을까 봐요. 그 말에 복순 할머니 마음도 무너졌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복순 할머니도 그랬다. 남편 떠난 뒤 다시는 누군가 가까워지는 게 무서웠다. 정들면 또 아플까 봐. 수진 씨는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사진 한 장이었다. 복순 할머니는 사진을 보고 놀랐다. 거기엔 지금보다 훨씬 살찐 정수 할아버지가 있었다. 배가 크게 나왔고 표정도 어두웠다. 이게 정수 할배예요? 네. 정말 다른 사람이었다. 수진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때 몸무게가 104kg였어요. 당뇨의 고혈압에 의사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지금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걷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생전에 했던 말 때문이래요. 무슨 말이요? 수진 씨가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웃을 때 제일 멋있다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복순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수진 씨도 울고 있었다. 엄마 떠난 뒤 아버지가 한 번도 안 웃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다시 웃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 할머니 가슴이 뭉클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또 흘렀다. 수진 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복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왜 이래요? 복순 할머니가 놀라 일으키려 했지만 수진 씨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혼자 안 있게 해주세요. 복순 할머니 눈물이 왈칵 터졌다. 수진 씨도 따라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정수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문이 열렸다. 정수 할아버지는 둘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일입니까? 수진 씨는 눈물 닦으며 웃었다. 아버지.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복순 할머니 좋은 분 같아요. 순간 정수 할아버지 눈빛이 흔들렸다. 복순 할머니는 괜히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또 소란이 들렸다. 큰일 났다. 최말자 할머니였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복순 할매, 정수 할배,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마을 들어왔대. 모두 얼어붙었다. 유튜브? 최말자 할머니는 흥분해서 말했다. 노인 연애 난리난 마을이라고. 영상 찍으러 왔대. 복순 할머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벌써 조회수 50만 넘었대. 정수 할아버지 안경이 툭 내려갔다. 조회수 50만 넘었대. 최말자 할머니 말이 끝나자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복순 할머니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50만? 평생 TV 인터뷰 한 번 해본 적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유튜브에 자기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니. 정수 할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대체 누가? 최말자 할머니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어떤 사람이 운동장 찍어서 올렸대. 둘이 손잡은 것도 찍혔대. 복순 할머니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이고 망했다. 그날 오후 마을 입구엔 정말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카메라 들고 오는 사람,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 심지어 라이브 방송 켜는 사람까지 있었다. 여기가 그 마을 맞나요? 77세 로맨스 주인공 어디 계세요? 복순 할머니 한마디만 해주세요.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순식간에 축제판이 됐다. 박 노인회장은 괜히 정장까지 입고 나왔다. 질서 지켜주이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과자 진열도 안 하고 유튜브만 보고 있었다. 어머어머 댓글 봐라. 복순 할머니는 겁이 나서 집 밖도 못 나갔다. 그런데 수진 씨가 말했다. 일단 영상 한번 봐요. 복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영상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77세 할머니의 다이어트 그리고 찾아온 마지막 사랑. 썸네일에는 복순 할머니와 정수 할아버지가 손잡고 웃는 장면이 크게 들어가 있었다. 심지어 빨간 글씨까지 박혀 있었다. 노년의 사랑, 죄인가요? 조회수 58만. 댓글 수 1만 개 이상. 복순 할머니 손이 떨렸다. 아이고 세상에. 처음엔 좋은 댓글이 많았다. 눈물 난다. 두 분 행복하세요. 나이 들어도 사랑은 아름답다. 할머니 다이어트 성공 응원합니다. 복순 할머니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졌다. 그런데 밑으로 내릴수록 악플도 보이기 시작했다. 노인네들이 왜 저래? 관종이다.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 늙어서 연애질 보기 싫다. 복순 할머니 표정이 굳었다. 특히 어떤 댓글 하나가 가슴을 깊게 찔렀다. 할머니 나이에 창피한 줄 아세요. 순간 복순 할머니 눈빛이 흔들렸다. 휴대폰을 급히 꺼버렸다. 그만 볼란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바라봤고 정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복순 할머니는 애써 웃어 보였다. 맞는 말이지 뭐. 내 나이에. 그 순간이었다. 정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틀린 말입니다. 복순 할머니가 놀라 올려다봤다. 정수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들어 댓글을 하나씩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누굴 해쳤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했습니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운동하고 웃고 건강해진 게 부끄러운 겁니까? 복순 할머니 눈가가 뜨거워졌다. 정수 할아버지는 복순 할머니 쪽으로 돌아섰다. 복순님, 예. 복순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웃으십니다. 복순 할머니 입술이 떨렸다. 살도 빠지셨고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그 말에 복순 할머니 눈물이 또 맺혔다. 사실이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다. 정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걸 왜 부끄러워합니까? 순간 복순 할머니 눈물이 툭 떨어졌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와! 창문 밖을 본 최말자 할머니가 소리쳤다. 복순 할매, 지금 방송국 차 왔다? 뭐라고? 진짜였다. 마을 입구에 커다란 방송국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다. 심지어 카메라 기자까지 내렸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리포터가 들고 있는 대본 제목이었다. 전국을 울린 77세 다이어트 로맨스. 복순 할머니 다리가 풀렸다. 아이고 나 죽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복순 할머니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같이 나가시겠습니까? 복순 할머니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같이 나가시겠습니까? 복순 할머니는 정수 할아버지 손을 내려다봤다. 따뜻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밖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다. 카메라 준비됐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생방 3분 전입니다. 평생 논밭만 오가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국 방송이라니. 복순 할머니는 겁이 났다. 내가 무슨 방송까지. 손까지 떨렸다. 그때 정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무서우시면 안 나가셔도 됩니다. 복순 할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동네 사람들, 카메라, 마이크, 수많은 시선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숨었을 것이다. 남 눈치 보며 조용히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이상했다. 가슴 한쪽에서 자꾸 다른 마음이 올라왔다. 왜 숨지? 살 빼려고 걷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웃고 싶어서 웃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인가?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같이 나갈래요. 정수 할아버지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잠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다. 찰칵, 찰칵. 와, 저분들이구나. 손 좀 잡아주세요. 복순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심지어 어떤 젊은 여자는 울고 있었다. 우리 엄마 생각나요. 방송 리포터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마이크가 복순 할머니 앞에 왔다. 복순 할머니는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졌다. 그게 긴장해서 말을 못했다. 그때 정수 할아버지가 옆에서 조용히 웃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신기하게 마음이 진정됐다. 복순 할머니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그냥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싶어서 걸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걷다 보니까 웃게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카메라 감독이 급히 눈물을 닦았다. 스태프들도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실시간 방송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눈물 난다. 우리 엄마도 운동 시작했으면 나도 오늘부터 걸어야겠다.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복순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다. 악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응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리포터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두 분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순간 현장이 얼어붙었다. 어머머머. 최말자 할머니가 입을 막았다. 박노인 회장은 혼자 박수칠 준비를 했다. 복순 할머니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이고 그런 걸 방송에서 왜. 정수 할아버지도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천천히 복순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복순 할머니 심장이 또 떨렸다. 정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런데 이어진 다음 말에 모두 숨을 멈췄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복순 할머니를 바라보며 웃었다.
복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순간 복순 할머니 눈물이 왈칵 터졌다. 주변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심지어 리포터도 울고 있었다. 정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이 들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설레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복순 할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평생 참고만 살았던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했다. 고백이다. 미쳤다. 눈물 난다. 이게 진짜 사랑이지.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뒤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저 방송 당장 끄세요. 모두 놀라 뒤를 돌아봤다. 복순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기엔 복순 할머니 큰아들이 서 있었다.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저 방송 당장 끄세요. 운동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카메라가 일제히 한 남자를 비췄다. 복순 할머니 큰아들 김태식이었다. 정장을 입은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태식아. 태식 씨는 사람들 시선도 신경 안 쓰고 앞으로 걸어왔다.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순 할머니 입술이 떨렸다. 아니 그게 전국 방송에 이런 걸 왜 찍어요? 동네 창피한 줄 모르세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다. 최말자 할머니는 작게 혀를 찼다. 정수 할아버지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아드님, 진정하시죠. 하지만 태식 씨는 더 날카로워졌다. 선생님은 빠지세요. 우리 엄마 문제입니다. 복순 할머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송국 스태프들도 눈치만 보기 시작했다. 리포터는 급히 생방송 연결을 끊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실시간 댓글은 폭발 중이었다. 아들 너무한다. 엄마 행복하면 된 거 아니냐. 현실은 저렇지. 태식 씨는 복순 할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 나이에 연애가 말이 돼요?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다. 사람들 앞에서 자식에게 혼나는 기분은 참 서러웠다. 나는 그냥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운동만 했는데. 태식 씨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지금 인터넷 난리 난 거 몰라요? 친구들한테 연락 다 옵니다. 나 회사도 못 가겠어요. 복순 할머니 얼굴이 굳었다.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된 것 같았다. 정수 할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드님, 복수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태식 씨가 차갑게 웃었다. 정말요? 그럼 왜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순간 정수 할아버지 표정도 굳었다. 복순 할머니는 급히 말했다. 그만해라 태식아. 하지만 태식 씨 감정은 이미 폭발한 상태였다.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왜 갑자기 변했어요? 그 말에 복순 할머니 마음이 철렁했다. 왜 변했냐고? 그 질문에 갑자기 지난 몇 년이 떠올랐다. 남편 떠난 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드는 살, 웃는 날보다 한숨 쉬는 날이 더 많았다. 살은 계속 쪘고 몸은 아팠고 마음은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고 달라졌다. 사람들과 웃었고 아침이 기다려졌고 다시 거울을 보기 시작했다. 그게 정말 잘못인가? 복순 할머니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태식아. 아들이 순간 멈칫했다.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도 사람이다. 운동장이 조용해졌다. 복순 할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엄마도 외롭고, 엄마도 웃고 싶고, 엄마도 오래 살고 싶다. 태식 씨 눈빛이 흔들렸다. 복순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니들은 다 바쁘잖아. 명절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고. 순간 태식 씨 얼굴이 굳었다. 주변도 조용했다. 복순 할머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근데 여기 와서는 사람들이 나 기다려주더라. 최말자 할머니도 울고 수진 씨도 눈물을 닦았다. 복순 할머니는 정수 할아버지를 한번 바라봤다. 저 양반 만나고 나도 아직 안 끝났구나 싶었다. 그 말에 정수 할아버지 눈시울도 붉어졌다. 복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 좀 창피해하지 마라. 순간 태식 씨 얼굴이 무너졌다.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은 듯했다. 엄마를 마지막으로 제대로 본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 안 난다는 걸. 한참 침묵하던 태식 씨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엄마. 복순 할머니 눈물이 또 터졌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 짝, 짝. 사람들이 돌아봤다. 한 젊은 여자였다.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다. 우리 엄마도 우울증 때문에 집에만 계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오늘 보고 용기 났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짝짝짝짝짝. 복순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주변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누군 울고 있었고 누군 휴대폰으로 응원 댓글을 쓰고 있었다. 그때였다. 정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복순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복순님, 예. 이제 우리 같이 계속 걸으실래요? 복순 할머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같이 계속 걸으실래요? 운동장 공기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복순 할머니를 바라봤다. 카메라도,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방송국 스태프들까지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는 정수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땐 그냥 건강한 서울 할아버지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웃게 됐다. 아침이 기다려졌고 거울을 다시 보게 됐고 내일을 생각하게 됐다. 복순 할머니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같이 걸읍시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와, 어머 세상에, 눈물 난다 진짜. 최말자 할머니는 아예 박수를 치며 울고 있었다. 박 노인 회장은 손수건으로 눈물 닦다가 안경까지 떨어뜨렸다. 정수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가만히 웃었다.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복순 할머니 심장이 또 두근거렸다. 그때였다. 태식 씨가 천천히 다가왔다. 복순 할머니는 순간 긴장했다. 혹시 또 반대할까봐. 그런데 태식 씨는 갑자기 정수 할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였다. 죄송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놀랐다. 태식 씨는 복순 할머니를 바라봤다. 눈가가 빨갰다. 엄마, 그동안 너무 혼자 두고 살았네. 복순 할머니 입술이 떨렸다. 태식 씨는 억지로 웃었다. 엄마 웃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그 말에 복순 할머니 눈물이 왈칵 터졌다. 평생 강하게만 살던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줬다. 앞으로는 자주 내려올게요. 복순 할머니는 눈물 닦으며 웃었다. 빈말이지?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태식 씨도 따라 웃었다. 그날 방송은 예상보다 훨씬 크게 퍼졌다. 영상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다. 77세에 시작된 인생 2막 전국을 울린 다이어트 이야기.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만을 넘겼다. 댓글도 수십만 개가 달렸다. 우리 엄마 손잡고 산책 나갑니다. 할머니 덕분에 운동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시니어 걷기 모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복순클럽, 청춘워킹, 오늘부터 만보, 이름도 다양했다. 복순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다. 내가 뭘 했다고. 정수 할아버지가 웃었다. 사람들에게 용기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운동장엔 노을이 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복순 할머니와 정수 할아버지만 남았다. 둘은 천천히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숨이 차서 힘들었을 길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몸도 가벼웠고 마음은 더 가벼웠다. 복순 할머니가 물었다. 근데 정수 씨, 정수 할아버지가 웃었다. 예, 나 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요? 얼마나 빠지셨는데요? 복순 할머니는 괜히 자랑스럽게 웃었다. 8kg나 빠졌다. 정수 할아버지가 크게 웃었다. 대단하십니다. 복순 할머니는 괜히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나도 젊은 사람 다 됐다. 맞습니다. 지금 제일 젊으십니다. 둘은 한참 웃었다. 노을빛이 두 사람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잠시 뒤 정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복순님, 예, 앞으로도 오래같이 걸읍시다. 복순 할머니는 대답 대신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정수 할아버지가 그 손을 꼭 잡았다. 멀리서 최말자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어머, 또 손잡았다. 두 사람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복순 할머니는 더 이상 살찐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다시 웃기 시작한 사람, 다시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77세에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오늘 몇 걸음 걸으셨나요? 복순 할머니처럼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순 할머니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